73. 형식은 정신없이 집에 돌아왔다. 노파가 우통을 덮고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먹는다. 어깨와 팔굽이에 뼈가 울퉁불퉁 나오고 주름 잡힌 두 젖이 말라붙은 듯이 가슴에 착 달라붙었다. 귀 밑으로 흘러내리는 두어 줄기 땀이 마치 그의 살이 썩어서 흐르는 송장물 같은 감각을 준다. 반이나 새고 몇 올이 아니 남은 머리털과 주름 잡히고 움푹 들어간 두 뺨과 뜨거운 볕에 시든 풀잎과 같은 그 살과 허리를 구부리고 담배를 먹는 그 모양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준다. 그도 일찍 여러 남자의 정신을 황홀케 하던 젊은 미인이었었다. 그의 생각에 천하 남자는 다 자기를 보고 정신을 잃는 줄 알았었다. 자기의 얼굴과 몸의 아름다움은 영구하리라 하였었다. 그렇게 생각한 지가 불과 20-30년 전이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과 몸에 있던 아름다움은 다 어디로 날아가고 말았다. 그가 흘리는 땀이 곧 그 아름다움이 녹아내리는 물인 것 같다. 그는 무엇하러 세상에 났으며 세상에 나서 무슨 일을 하였고 무슨 낙을 보았는고? 그렇지만 그 노파는 아직도 살아간다. 병이 나면 약을 먹고 겨울이 되면 소옷을 입어가면서 아직도 죽을 생각은 아니하는 것 같다. 내일이나 내년에 무슨 새로운 낙이 오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는 밤이 새고 아침이 되면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한다. 일찍 형식이가 노파에 빨래를 하다가 허리를 툭툭 치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 먹는 재미로 살으십니다 그려 한 적이 있다. 그때의 노파는 빙긋 웃었다. 형식은 그 웃음의 뜻을 모른다. 그랬소 하는 뜻인지 아니요 하는 뜻인지 몰랐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없다. 노파 자신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 노파의 살아가는 목적은 담배 먹기 위함이라. 그 담배 연기 속에 노파의 모든 행복과 사업이 있다. 노파는 하루 24시간의 거의 절반은 담배 연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눈도 끔뻑이지 아니하고 독한 담배 연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앉았는 것이 노파의 생활의 중심이다. 노파에게서 만일 담배를 빼앗으면 이는 생명을 빼앗음이나 다름없다. 평생 아랫목에 우두커니 섰는 떼전배고, 이 떼전은 담뱃대 속에 낀 담배의 진입니다. 떼진배고 헝겊으로 세 군데나 감은 담뱃대가 곧 노파의 생명이다. 노파의 입에서 담배 연기가 아니 나오게 되면 이는 노파의 몸에 피가 아니 돌아가게 된 표다. 노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하는지 모르지만은 곁에서 보기에는 암만 해도 그렇게밖에 더 생각할 수가 없다. 담배 먹기밖에 노파에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겠는 것 같지 않다. 형씨가 정신없이 들어올 때에 노파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모른다. 아마 아무 생각도 없이 다만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만 쳐다보았을 것 같다. 만일 무슨 생각이 있었다 하면 그는 아마 희미한 마치 안개 속으로 보는 듯한 젊었을 적 기억일 것이다. 어떤 대감집에서 세력을 잡던 기억, 젊고 고운 문객의 품에 안기던 기억, 그렇지 아니하면 토실토실한 아기의 손에 자기의 부드럽고 살찐 젖꼭지를 잡히던 기억, 또는 다 자란 아들의 턱춤을 추며, 이 턱춤은 턱을 뜨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턱춤을 추며 죽던 기억, 또는 아무 때 어디에서 어떠한 고운 옷을 입고 어떠한 맛나는 음식을 먹던 기억일 것이다. 아마 하루에 몇 번씩 담배 연기 속에 이러한 기억이 떠나오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 기억이 떠나왔든지 모르거니와 노파는 형식을 보고 얼른 곁에 벗어놓았던 땀밴 적삼을 입으며 어째 벌써 오셔요? 한다. 형식은 두루마기와 모자를 벗어 획 방 안에 집어던지면서 학교에도 다 갔소. 왜 이제는 학교에 아니 가셔요? 이제는 교사도 그만둘랍니다. 하고 툇마루에서 쿵 하고 몸을 던지는 듯이 걸어앉으며 냉수나 한 그릇 주시오. 속에서 불길이 피어올라 못 견디겠소. 노파는 부엌에 들어가 사기대접에 냉수를 뜨다가 형식을 준다. 형식은 냉수를 한 모금에 다 들이켜더니 시원하다. 냉수가 제일 좋다. 하고 밀수 묵은 꿀물입니다. 하고 밀수 먹은 사람 모양으로 마시는 듯이 입을 다시며 혀를 내밀어 아래 위 입술에 묻은 물을 말끔 빨아들인다. 노파는 이상한 듯이 물끄러미 보더니 자기 방에 건너가 초갑과, 이 초갑은 담배 쌈지를 말합니다. 초갑과 담뱃대를 들고 형식의 곁으로 온다.
형식은 또 나를 위로한 작정으로 오는구나 하고 괴로운 중에도 속으로 웃는다. 그러나 노파의 위로를 듣는 것이 더욱 괴로운 듯하여 먼저 말끝을 올려 어저께 신주사 하나 섰어요? 아니요. 왜 근래에는 신주사를 싫어하세요? 한동안은 퍽 신주사를 좋아하셨죠? 누가 신주사를 싫어하나요? 너무 함부로 말씀을 하시니 그렇지 하고 피우 웃는다. 장찌개에 구덕이 있다고 하고 형식은 웃었다. 노파는 이 기회를 아니 놓치리라 하는 듯이 그런데 왜 학교를 그만두셔요? 그 배악감인가 하는 사람과 다투셨어요? 다툰 것도 아니야요. 교사 노릇도 너무 오래 했으니 이제는 다른 것을 좀 해보시죠. 보지요. 다른 것? 무엇이요? 옳지. 이제는 벼슬을 하시오. 그런 배악감 같은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살이 내리지. 벼슬을 하면 작기나 좋아요? 저 건너편 집 아들도 일전에 무슨 주사를 해서 나는 벼슬보다 중노릇을 하고 싶어요.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그만 남자에다가 옳지. 칡배장삼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하고 웃으며 노파를 본다. 노파는 눈이 동그래지며 저런 무엇을 못해서 중이 되어요? 중이 안 되면 무엇을 해요? 한참 잠잠하였다. 74. 형식은 무심중 중노릇을 하고 싶어야 하였다. 그러나 말을 하고 본즉 과연 중되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하다. 또 중될 것밖에 더 길이 없는 것도 같다. 조선의 문명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힘쓰겠다는 마음이 일시에 다 쓰러지는 것 같다. 마치 어떤 사람이 아내도 죽고 아들, 딸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진 때에 느끼는 듯하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찼다. 영체의 죽은 것과 영체의 집의 멸망한 것과 자기가 지금 4년급 학생에게 욕을 당한 것과 모든 것이 힘을 합하여 형식의 정신을 깊고 어두운 땅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다. 지금껏 자기가 하여온 생활이 아무 뜻도 없고 맛도 없는 것 같고 길고 불쾌한 꿈을 꾸다가 우연히 번쩍 눈을 뜬 것 같이 불쾌한 생각이 난다. 학교에서 4, 5년 동안 분표를 들고 가르치던 것이며 늦도록 책을 보고 외국 말의 단자를 외우던 것이며 선현과 순애에게 가르치던 것이며 영철을 만났던 것과 청량리에 산 일과 평양에 갔던 일이 모두 다 무슨 부끄럽고 섬거운 일같이 보인다. 섬거운은 싱겁다는 그 말입니다. 섬거운 일같이 보인다. 지금껏 정답게 생각하여 오던 노파까지도 무슨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같이 보인다. 모든 것이 다 부끄럽고 불쾌하고 성이 난다. 내가 무엇하러 이 모양으로 살아왔던고 하여 본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값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고 한다. 당장 이 생활을 온통 내던지고 어디 사람 없는 외딴 곳에 들어가서 숨고 싶은 생각이 난다. 1시간이라도 이 서울 안에 이 노파의 집에 있기 싫은 생각이 난다. 그래서 노파에게 중이 제일 좋아요. 세상에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나요? 선생 같은 이야 왜 재미가 없어요? 나이가 젊으시겠다, 재주 있겠다. 왜 세상이 재미가 없겠소? 아주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재미가 많았어요?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젊었을 적에야 날마다 기쁘기만 했지요. 이따금 울기도 했지만은 젊었을 때 우는 것은 늙어서 웃는 것보다도 낙이라오. 형식은 노파가 참 말을 잘한다 하고 노파의 얼굴을 보았다. 노파는 젊었을 때를 생각만 해도 기쁜 듯이 얼굴에 화기가 돌며 나는 이 선생께서는 무슨 재미로 살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벼슬도 아니하고 고운 색시도 하하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선생은 늘 이 말을 찌푸리시겠다. 그러나 내 말이 옳지요. 꽃 같은 청춘에 왜 혼자 우두커니 방에만 들어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재미가 없어서 중이 되느니 무엇이 되느니 하지요. 나는 젊었을 적에는 말을 다해 못하겠어. 늙으면 헛삽니다. 이 말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형식을 대하여 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형식은 다만 웃고 들을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노파의 말에 새로운 뜻과 힘이 있는 것 같이 들린다. 그리고 선현과 영철을 대했을 때의 즐겁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외국 서적에 사랑의 즐거움을 찬미한 것을 보던 생각이 난다. 과연 남녀의 사랑이 일생의 제일 큰 행복이라 할까? 적어도 이 노파는 일생의 기쁜 일이라고는 남녀의 사랑밖에 없는 것 같이 말한다.
내가 평생 적막하고 세상에 따뜻한 재미를 못 붙이면 이 사랑이란 맛을 못 보는 때문인가 하여 본다. 그래서 웃으며 그러면 나도 즐거운 재미를 볼 수가 있을까요? 하였다. 그러고는 미련한 질문을 당하였다 하고 속으로 부끄러웠다. 노파는 재미를 볼 수가 있고 말고 선생 같으면 장한 미인들이 저마다 따르지요. 얼굴이 좋겠다, 마음씨가 곱겠다. 지금은 세상의 말세가 되어서 그렇지만은 전 세월 같으면 대과급제 선생 같은 이는 미인에 걸려 다니시지를 못하겠소. 그러니까 지금은 쓸데없다 말씀이군요. 대과급제가 없으니까. 전 세월만 못하단 말이지. 지금이들 장안에 1등 기생이 여러 100명 될 터인데 하더니 문득 목소리를 낮추며 그런데 하고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하는 듯이 고개를 기울이더니 명체? 그 새학시 말이야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 후에 한번 만나보셨어요? 형식은 이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손에 들었던 골련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렇게 형식은 놀랐다. 그만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물에 빠져? 언제? 아마 그저께 빠져 죽었겠지요. 에그머니 웬일이야요? 왜 빠져 죽어요? 저런. 형식은 말없이 두 팔로 제목을 안고 고개를 수그렸다. 지나간 3, 4일의 광경이 눈앞으로 휙휙 지나간다. 노파의 눈에는 눈물이 핑 고인다. 글쎄 무슨 일이야요? 나처럼 세상이 재미없던 게지요. 에그머니 저런 꽃같은 청춘에 왜 죽는담? 명이 다해서 죽는 것도 서러운데 물에를 왜 빠져 죽어? 하고 한참 묵묵히 앉았더니 손등으로 눈물을 씻으며 이 선생이 잘못해서 죽었구려. 어째서요? 그렇게 10여 년을 그립게 지내다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무정하게 구시니까. 무정하게라는 말에 형식은 놀랐다. 그래서 무정하게? 내가 무엇을 무정하게 했어요? 무정하지 않고 손이라도 따뜻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어떻게 잡아요? 손을 왜 못 잡아요? 내가 보니까 명체가 아니라 영체야요. 옳지. 내가 보니까 영체 씨는 선생께 마음을 바친 모양이던데 그렇게 무정하게 어떻게 하시오? 또 간다고 할 적에도 붙들어 만류를 하든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형식을 원망한다. 75. 노파의 말에 형식은 더욱 놀랐다. 과연 자기가 영체에게 대하여 무정하였던가? 과연 그때 영체의 손을 잡으면 나도 지금껏 자기를 그리워하던 말을 할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일어나 나가려 할 때에 그를 붙들고 그의 장래에 대한 결심을 물어보아야 할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거두겠다고 하고 영체의 집에 가서 그 어미와 의논할 것이 아니었던가? 그랬더라면 영체는 그 이튿날 청량리에도 아니 갔을 것이요. 그 변도 당하지 아니했을 것이 아니던가. 또 청량리에서 같이 다방골로 오는 동안에도 내가 너를 거두마 할 것이 아니었던가. 다방골로 가지 말고 다른 객점이나 내 집에 데리고 올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하였다면 평양으로 갈 생각도 아니하고 물에 빠져 죽지도 아니할 것이 아니었던가. 옳다. 노파의 말과 같이 영체를 죽인 것은 내다. 영체가 내 집에 온 것은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야 만났구나 하는 내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다 하는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였나? 영체가 기생이나 아니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상류 가정에 거둠이 되어 여학교에나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선영이가 있는데 왜 영체가 뛰어나왔나? 영체가 기생이거나 네 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기도 하였다. 상류 가정은 무엇이며 기생은 무엇인고? 또 나는 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영체를 찾지 아니하였던고? 학교를 위해서? 교육가라는 명예를 위해서? 옳다. 영체를 죽인 것은 내다. 그리고 평양까지 따라 내려갔다가 영체의 시체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왔다. 칠성문 밖에서 도리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다. 밤새도록 차 속에서도 영체는 생각도 아니하고 왔다. 영체가 죽은 것이 도리어 무거운 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형식은 고개를 흔들며 오라요. 내가 영체를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나를 위하여 살아오던 영체를 내 손으로 죽였어요. 하고 몹시 괴로운 듯이 숨이 차다. 노파는 도리어 미안한 생각이 나서 다 제 팔자지요. 아니야요. 내가 죽였어요. 이때에 우선이가
대패밥 번거지를 두르며 들어와 인사도 없이 언제 왔나? 그래 찾았나? 형식은 우수는 보지도 아니하고 내가 죽였네. 영채를 내가 죽였네. 죽었어? 그 전보가 아니 같던가? 내가 죽였어. 그러고서는 나는 그의 시체도 아니 잡고 왔네 그려. 학생들 쉴까 봐서. 김 장로의 따님이 보고 싶던 게지. 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선은 골개를 잊지 아니한다. 골개는 익사를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골개를 잊지 아니한다. 대관절 어찌 되었나? 죽었어. 하고 벌떡 일어나며 자네 돈 있나? 있거든 한 5원 꾸이게. 하고 생각하니 이제는 돈 나올 것도 없다. 학교에서 6월 월급은 주겠지만 찾으러 갈 수도 없고 7월부터는 형식에게는 아무 수입도 없다. 돈은 해서 가서 영채의 시체나 찾아야겠네. 찾아서 내가 업어다라도 장례나 지내 주어야겠네. 하고 형식은 괴로움을 못 견디어 하는 듯이 마당으로 왔다 갔다 한다. 형식의 적삼등에는 땀이 배었다. 우선은 지팡이로 엉덩이를 버티고 서서 형식을 보더니 벌써 다 떠내려갔겠네. 황해바다로 둥둥 떠나갔겠네. 왜 그래요? 물에 빠져 죽은 송장은 사흘 전에는 그 자리를 아니 떠난답니다. 하고 노파가 우선을 보며 말한다. 떠내려갔거든 어디까지든지 따라 내려가지. 있는 데까지 따라 내려가지. 하고 잠깐 눈을 감고 우두커니 섰더니 결심한 듯이 고개를 번쩍 들고 우선의 곁으로 와서 손을 내밀며 자 어서 5원만 내게. 지금 곧 떠날 텐가? 정거장에 나가서 차 있는 대로 떠날라네. 우선은 마지못하게 하는 듯이 5원짜리 지표를 내준다. 영채가 죽었단 말을 듣고 우선도 미상불 슬펐다. 귀중히 여기던 무엇이 없어진 것 같았다. 형식은 돈을 받아놓고 방에 들어가 두루마기를 입고 책 한 권을 뽑아들고 신을 신으려고 나섰다. 이때에 어떤 파나마를 쓴 신사가 파나마 모자 풀의 입을 잘게 쪼개 만든 여러 모자를 말합니다. 이때 파나마를 쓴 신사가 형식을 찾는다. 형식은 이마를 찌푸르더니 마지못하여 문에 나갔다. 그는 김장로와 한 교회에 있는 목사다. 넓은 얼굴에 수염은 한 개도 없고 두 뺨에는 굵은 주름이 서너 줄 깔렸다. 정직한 듯한 중늙은이다. 우승과 노파는 노파의 방 텐마루에 가서 우두커니 두 사람을 본다. 형식은 책을 놓고 목사를 청에 올려 앉혔다. 어디 가시는 길이요? 네, 산보 나가던 길이 옳시다. 더운데 어떻게 이렇게 배운 지도 오래고 또 무슨 할 말씀도 좀 있어서. 제게요? 하고 형식은 목사를 본다. 목사는 까닭 있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과히 바쁘시지는 않으시죠? 아니 옳시다 말씀하시죠. 허허허 이 선생께서 기뻐하실 말씀이 왜다? 하고 또 한 번 웃으며 형식의 방안을 둘러본다. 노파와 우선은 서로 돌아보며 무엇을 수근수근한다. 오늘은 노파가 우선을 그다지 싫어하지 않는 모양이로다. 목사는 한참 부채질을 하더니 유심히 형식을 보며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고 말을 내기가 어려운 듯이 말을 시작한다. 듣는 형식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나 목사의 태도가 수상하다 하였다. 그리고 어서 말을 다 하면 정거장으로 뛰어나가리라 하였다. 76. 다른 말이 아니라 김장로의 말씀이 하고 목사가 말을 시작한다. 노파와 우선은 안 듣는 체 하면서도 들으려 한다. 김장로의 말씀이 선영이를 이 가을에 미국에 보낼 터인데 네 하고 형식이 조자를 맞춘다. 가락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조자를 맞춘다. 그런데 미국 가기 전에 약혼을 하여야 하겠고 또 미국을 보낸다 하더라도 딸 혼자만 보내기도 어려운 적 약혼을 하고 신랑까지 함께 미국을 보냈으면 좋겠다는데 하고 말을 끝이고 또 웃으며 형식을 본다. 형식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돌리며 네 그런데요 하였다. 이밖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목사는 그런데 김장로께서는 이 선생께서 허락만 하시면 이 선생도 미국 유학을 갔으면 좋겠고 그것은 어쨌든지 김장로 양주께서는 양주는 바깥주인과 안주인적 부부를 말합니다. 김장로 양주께서는 매우 이 선생을 사랑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날들어 한번 이 선생의 뜻을 물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 뜻을? 네, 이 선생의 뜻을. 무슨 뜻 말씀이야요?
우수는 고개를 돌리며 노파를 보고 픽 웃는다. 노파도 웃는다. 목사는 형식의 둥그레진 눈을 보더니 비웃는 듯이 그만하면 알으시겠구려. 그러면 다시 말하지요. 이 선생이 선영과 약혼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외다. 물론 청혼하는 데도 여러 곳 있지만은 김장로 양주는 이 선생이 꼭 마음에 드는 모양이로구려. 형식은 이제야 분명히 목사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가슴이 뜨끔했다.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형식은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랐다. 가만히 앉았다. 그동안 이 선생께서 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치셨죠? 네, 며칠 전부터. 그 뜻을 알으셔요? 무슨 뜻이요? 하하, 영어를 가르쳐 줍소사고 청한 뜻 말씀이요. 지금은 전과 달라 부모의 뜻대로만 혼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잠깐 교제를 해보란 뜻이지요. 그래, 어떠시오? 제가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저 혼자 몸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처지에 혼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지요. 경제적 기초 없이 혼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지요. 큰 문제지만은 우선 한 3, 4년간 미국에 유학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야 무슨 걱정이 있어요? 또 선영으로 보더라도 그만한 처녀가 쉽지 아니하지요. 이 선생께서도 복 많이 받으셨어. 자, 말씀하시오. 그래도 형식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는다. 목사는 웃으며 부채질만 한다. 노파는 형식이 왜 네 하지 않는가 하고 공연히 애를 쓴다. 우수는 일전 안동서 형식과 말하던 것을 생각하고 혼자 빙그레 웃는다. 모두 다 기뻐하는 속에 형식 혼자는 남모르게 괴로워한다. 목사는 자, 생각하실 것도 없겠구려? 어서 대답을 하시오. 일 후에 다시 말씀드리죠. 아무로나 저 같은 것을 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황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일 후를 기다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하고 김장로 댁에 가시죠. 같이 저녁을 먹자고 그러시던데 형식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평양도 가야 하겠지만은 김장로의 집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체의 시체를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던 것을 버리고 금시의 선영에게 취하여 네 하기는 제 마음이 부끄러웠다. 선영과 나와 약혼한다는 말은 말만 들어도 기뻤다. 영체가 마침 죽은 것이 다행이다 하는 생각까지 난다. 게다가 미국 유학, 형식의 마음이 아니 끌리고 어찌하랴. 사랑하던 미인과 일생에 원하던 서양 유학,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형식의 마음을 끌만하거든 하물며 둘을 다. 형식의 마음 속에는 내게 큰 복이 돌아왔구나 하는 소리가 아니 바랄 수가 없다. 형식이가 괴로운 듯이 숙이고 앉았는 그 얼굴에는 자세히 보면 단정코 참을 수 없는 기쁨의 빛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목사를 대할 때에는 형식의 얼굴에는 과연 괴로운 빛이 있었다. 그러나 한마디 두마디 흘러나오는 목사의 말은 어느덧에 그 괴로운 빛을 다 없이 하고 어느덧에 기쁜 빛을 피웠다. 마치 봄철 따뜻한 볕에 눈이 일시에 다 녹아 없어지고 산과 들이 갑자기 봄빛을 띠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형식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남에게 기쁜 빛을 보이기가 부끄러움이다. 형식은 힘써 얼굴에 괴로운 빛을 나타내려 한다. 그뿐더러 일부러 마음이 괴로워지려 한다. 형식은 이러한 때에는 머릿속이 창난하여 어찌할 줄을 모른다. 그는 욱하고 무엇을 작정할 때에는 전후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작정하건만은 또 어떤 때에는 이럴까 저럴까 하여 어떻게 결단할 줄을 모른다. 길을 가다가도 갈까 말까 하고 수십 분이나 주저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마음 약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가 얼른 결단하는 것도 약한 까닭이요. 그가 얼른 결단하지 못하는 것도 약한 까닭이다. 지금 형식은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 줄을 모른다. 누가 곁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대답해 주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 형식은 고개를 들어 걷는 방을 건너다 보았다. 형식은 우선이가 이러한 경우에 과단 있게 결단할 줄을 알미라. 우선도 웃으면서 형식을 건네다 본다. 77. 우선은 형식을 보고 눈을 끔찍한다. 형식은 일부러 안 보는 채한다. 우선은 또 한 번 눈을 끔찍한다. 형식은 안 보는 채 하면서도 그것을 다 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더 부끄럽고 조차 머리가 혼란하다. 우선의 눈 끔찍하는 뜻을 해석해 본다. 얼른 허락을 해라 하는 뜻인지 얼른 평양에 가지 아니하고 왜 가만히 앉았느냐 하는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노파는 참다 못한 듯이 웃음을 쿡 찌르며 왜 이 선생이 허락을 아니하오? 그 처녀가 마음에 아니더나요? 그 처녀가 서울의 유명한 미인이라오. 또 부자고요. 부자기에 사위까지 미국을 보낸다지요? 노파는 미국에 보내는 것과 부자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왜 저러고 앉았어요? 하고 입을 쩍 다시며 담배를 담는다. 목사가 그렇게 하시죠? 하고 다시 재촉할 때의 형식은 겨우 그러면 갚지요. 그러나 약혼은 일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였다. 목사는 내 교회에 갔다가 오는 길에 들러리다 하고 웃으며 나간다. 형식은 대문 밖까지 목사를 보내고 들어왔다. 형식의 얼굴은 마치 선잠을 깬 사람의 얼굴 같다. 우순이가 뛰어오면 자네 땡 잡았네 그래요. 미인 없고 미국 유학 가고 하고 형식의 손을 잡아 흔든다. 형식의 웃으는 눈을 피하여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형식의 눈에는 웃음이 있었다. 웃으는 다시 자네도 수단이 용한 걸 불과 2, 3일에 그렇게 쉽게 선영씨를 손에 넣어? 노파도 웃으며 내 그런 줄 알았지. 어쩐지 영채씨가 오셨는데도 만류도 아니하고 그저 영채씨가 불쌍하지. 이 선생은 벌써 정들여둔 데가 있는데 공연이. 말이 끝나기 전에 웃으는 노파를 돌아보고 눈을 끔찍하며 쉬 하였다. 형식은 짐짓 노파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웃은들어 나는 경성학교 사직했네. 어느새 사직을 해? 약혼이나 되거든 하지. 허허허.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교사 노릇을 그만둘라네. 미국 유학하고 돌아오셔서 대학 교수가 되실 터이니까? 형식은 성난듯이 휙 돌아서며 자네는 남의 말을 조롱만 하려고 들레거려? 남은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는데 동정하네. 퍽 괴로웠을 테지. 노파도 우선의 곁으로 오며 내가 어떻게 기쁜지 모르겠소. 이 선생이 장가를 드신다니까 내 아들이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또 형식을 자기의 아들에 비기는 것이 버릇없는 듯도 하여 오늘 저녁에 가시거든 확실하게 허락을 합시오. 아까는 왜 그렇게 우두커니 앉았담? 아직 도련님이니까 수줍어서 그러시는가 보에? 형식은 어쩔 줄을 모르고 공연히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하며 왼편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도 하고 손가락 마디를 딱딱 소리를 내기도 하더니 여보게 나는 지금 평양으로 떠나겠네. 암만 해도 우선은 위협하는 듯이 형식을 노려보면 에그 못생긴 거 딸이 썩어져 가기로 저런 것도 준담. 형식도 이 말에는 웃었다. 그리고 과연 못생긴 소리를 했구나 하였다. 우선은 이제부터는 좀 굳센 사람이 되게. 그게 무엇이라? 계집애도 아니고 딴소리 말고 오늘 저녁 김장로 집에 가게. 가면 또 혼인말이 날 테니까 아까 모양으로 못난 짓 부리지 말고 허락하게. 그리고 미국 가게. 나도 경성학교 말을 들었네. 아마 자네는 사직을 아니하더라도 쫓겨나겠나 보대? 쫓겨나? 왜? 자네가 기생을 따라서 평양 갔다고 청량리 원수 갚는 게지. 하니까 약혼하고 미국 가게. 그러면 영채는 어떻게 하고? 죽은 영채를 어쩐다 말인가? 자네도 따라 죽을 터인가? 열녀가 아니라 열남이를 양으로? 그런 미련한 소리 말고 어서 꼭 내 말대로만 하게. 우선의 말을 들으며 형식도 얼만큼 안심이 된다. 자기도 그만한 생각을 못함이 아니지만은 자기 생각만으로는 안심이 아니되다가 우선의 활발한 말을 듣고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 형식은 우선의 말대로 하리라 하였다. 제 생각대로 한다는 것보다 우선의 말대로 한다는 것이 더 마음에 흡족한 듯 하였다. 형식은 빙그레 웃으며 글쎄 하였다. 노파도 공연히 기뻐한다. 점심을 차릴까요? 신주사도 한술 잡수시고 또 장찌개 주실 테요? 하고 우선이가 형식의 조끼에서 제것같이 꼴련을 뽑아 손바닥에 턱턱 거루박는다. 그만둘시오. 웬 장찌개? 가서 냉면이나 시켜. 하고 형식이가 일어난다. 한턱 하시리네 그려? 한턱 하려거든 맥주나 사주게. 돈이 있나? 부잣집 사이가 무슨 걱정이야? 부잣집 사이는 있다 되더라도 그 오후나 있나? 평양 가야지. 또 평양을 가? 가서 시체나 찾아야지. 벌써 황해바다에 떠나갔어. 자네 같은 무정한 사람 기다리고 아직까지 청류벽 밑에 있을 듯 싶은가? 자, 청요리 집이나 가세. 벌써 황해바다에 갔을까? 하고 형식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정 태양이, 오정은 정오를 말합니다.
오정태양이 바로 서울 한복판에 떠서 다 되어 죽으라 하는 듯 이 불같은 볕을 담아 붙는다. 형식은 새삼스럽게 더운 줄을 깨달았다. 78. 해가 인왕산 마루턱에 걸렸다. 종로 전선대 그림자가 길게 가로누웠다. 종현 천주교당, 명동성당을 말합니다. 종현 천주교당 뾰족탑의 유리창이 석양을 반사해 불길같이 번쩍거린다. 두부장소의 두부나 빛이 드릉하는 소리도 이제는 아니 들리게 되고 집집에는 앞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 손으로 땀을 씻어가며 저녁밥을 먹는다. 북악의 황토가 가로수는 햇빛을 받아 빨간 빛을 발하고 경복궁의 검은은 대굴 안의 동상인데 여기서는 비운을 말합니다. 경복궁 검은 늙은 나무 숲풀에서는 저녁 까치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 종일 발갛게 달았던 기와장이 한강으로 불어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받아 뜨거운 입김을 후끈후끈하게 토한다. 길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벌겋게 되었다. 가가에 앉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서늘한 밤이 온다 하는 듯이 피곤한 얼굴에 땀을 씻으면서 한길에 나서 거닌다. 남산 서울 숲을 위에 살짝 덮였던 석양도 무스로 지우는 듯이 점점 쓰러지고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 속으로 자짓빛 띤 황혼이, 자줏빛을 말합니다. 자짓빛 띤 황혼이 거미줄 모양으로 아슬랑아슬랑 기어 나온다. 햇바퀴는 일륜, 즉 해를 말합니다. 햇바퀴는 인왕산 머리에서 뚝 떨어졌다. 북악산에 아직도 꽃갈 모양으로 석양이 남았다. 장한 만호에는 파르족족한 장막이 덮인다. 그 한 끝이 늘어나서 북악산으로 덮여 올라간다. 마침내 그 꽃갈까지도 파랗게 물을 들이고 말았다. 강원도 바로 구름산이 떠올랐다. 그것이 처음에는 불길과 같다가 점점 식어서 거뭇거뭇하여진다. 그것이 거뭇거뭇하여짐을 따라서 장안을 덮은 장막도 점점 짙어져서 자짓빛이 되었다가 마침내 회색이 된다. 그러다가 그 속에서 조그만 전등들이 반딧불 모양으로 반짝반짝 눈을 뜬다. 연극장과 활동사진관의 소요한 악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종로와 개천가에는 담배 붙이 물고 부채든 산보객이 점점 많아진다. 야시를 피우느라고 조그만 구루마도 끌고 오고 말뚝도 박으며 휘장도 친다. 사람들은 배가 불룩하고 몸이 서늘하여 마음이 상쾌하여진다. 낮에는 잠자고 있던 사람들도 차차 기운을 내어 말도 하고 웃기도 하게 된다. 안동 김장로 집에는 방방에 전등이 켜어 있다. 마당에는 물을 뿌려 흙냄새와 화단의 꽃향기가 섞여 들어와 즐겁게 먹고 마시는 여러 사람의 신경을 흥분케 한다. 김장로는 8팔자 수염을 손수건으로 문대고 한목사는 두 팔로 몸을 버티고 뒤로 기대었으며 형식도 숭늉을 한 힘으로 소리 안 나게 양치를 한다. 세 사람은 만나게 또 유쾌하게 저녁을 먹었다. 다른 방에서는 부인과 선영과 순애와 계집하인이 역시 만나게 유쾌하게 저녁을 마치고 말없이 서로 보고 웃는다. 선영의 두 뺨에는 보는 사람의 신경인지 모르거니와 발그레한 빛이 도는 듯하다. 부인은 어여쁜 자기 딸에게 황홀한 듯이 정신없이 선영을 마주본다. 선영은 부인을 슬쩍 보고는 순애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예, 순애야, 가서 풍금이나 타자. 아까 배운 것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아직. 가서 풍금이나 타거라 하고 부인이 먼저 일어선다. 선영과 순애는 풍금 놓인 방으로 간다. 선영은 등자에 올라앉으며 이 등자는 의자를 말합니다. 선영은 등자에 올라앉으며 손으로 치맛자락을 모으고 풍금 뚜껑을 열고 두 번 금반을 내리 훑는다. 높은 소리로부터 낮은 소리까지 또는 낮은 소리로부터 높은 소리까지 맑은 소리가 황혼의 공기를 가볍게 뜬다. 순애는 한 팔로 풍금 머리를 짚고 우두커니 서서 오르내리는 선영의 하얀 손을 본다. 선영은 커다란 보표를 펴고 고개를 까뜩까뜩하며 한편 입으로 라라라라를 불러보더니 첫 번 누를 끈을 찾아 타기를 시작한다. 눈은 보표의 음부를 따르고 손은 하얀 끈을 따른다. 보표의 빠르고 늦음을 따라 선영의 몸짓도 빨랐다 늦었다 한다. 방 안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가득 찼다. 그것이 방에서 넘쳐나서 황혼의 바람에 풍겨 마당을 건너 담을 넘어 마치 물결 모양으로 사방으로 퍼진다. 몇 사람이나 가만히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몇 사람이나 길을 가다가 걸음을 멈추는고. 선영의 손은 곡절을 따라 스스로 오르내리고 그 몸은 손을 따라 스스로 움직여진다.
마침내 맑은 노래소리가 그의 부드러운 입술을 뚫고 흘러나왔다. 하늘에 둥실 뜬 저 구름아, 비를 싣고서 어디로 가느냐. 순회도 가는 목소리로 화하여 불렀다. 형식도 이 노래를 들었다. 형식의 정신은 노래소리로 더불어 공중에 솟아올랐다. 마치 정신의 날개가 돋아서 훨훨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듯하였다. 말할 수 없는 서늘한 듯도 하고 따뜻한 듯도 한 기쁨이 형식의 가슴에 가득 찼다. 김 장로는 목사를 향하여 자, 이제는 내 방으로 가서 이야기나 합시다. 세 사람은 일어났다.